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비밀 서재 안에서 채화영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석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노랗게 빛이 바랜 진주 머리핀 하나가 처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채화영은 그것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마치 눈앞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낮게 읊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늘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만날 수 있어. 그녀의 눈가에는 욕망과 슬픔이 기묘하게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채화영은 화려한 스타가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핏줄인 아들을 차가운 세상에 던져두고 떠났습니다. 그 비정한 선택은 평생 가슴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고 이제야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손에 쥔 것입니다. 목 뒤에 나란히 박혀있던 3개의 점. 그게 바로 내 아들이라는 징표야. 그녀는 조사원에게 보고받았던 아들의 특징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이나 되새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핏줄은 아들이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드림그룹의 거대한 저택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 회장의 강력한 권유로 미슐랭 스타 셰프인 강준호가 이 집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화려한 식탁 너머로 보이는 강준호를 보며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 저렇게 오만한 남자가 내 신성한 구역까지 발을 들이는 거야? 그녀는 오장미를 감싸고 돌며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강준호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채화영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비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와인을 서빙하며 옆을 지나가던 염산월의 발등을 구두굽으로 슬쩍 내리눌러버린 것입니다. 앗, 회장님 죄송합니다. 염산월의 당황한 비명과 함께 짙은 핏빛 레드 와인이 강준호의 눈부시게 하얀 와이셔츠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나, 준호씨. 옷이 이게 뭐예요? 제 친구가 실수를 했네요.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채화영은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손수건을 건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강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갈아입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와이셔츠의 단추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채화영의 심장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가 와이셔츠를 벗어 어깨 뒤로 넘기는 찰나 그의 하얀 목덜미가 거실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창백할 정도로 뽀얀 피부 위에 아주 작고 선명한 점 3개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오리온자리처럼 일직선으로 이어진 그 점들은 채화영이 30년 동안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왜 저기에 있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헛것을 보는 게 아닌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점의 위치와 간격 그리고 오묘한 빛깔까지 틀림없는 자신의 아들 하늘이의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혐오하며 무너뜨리려 했던 강준호의 날카로운 턱선이 이제 보니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은 사실은 강준호가 지금 자신이 유혹하여 이용하고 있는 강남봉 교수의 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 남자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그녀는 강준호를 향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씨, 그 목 뒤에 있는 점들 말이에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강준호는 그녀의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채화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위기를 넘기며 간신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강준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압박해왔습니다. 그의 주방을 휘젓고 예산을 깎으며 그를 드림그룹에서 쫓아내려 했던 모든 악행이 결국 자신의 친아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의 심장에 직접 칼을 꽂고 있었구나.
죄책감과 회한이 뒤섞인 부메랑이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채화영은 식사를 마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허겁지겁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문 뒤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 이강혁의 눈동자가 차갑게 번득였습니다. 그는 채화영이 강준호의 목덜미를 보고 왜 저토록 사색이 되어 떨었는지 본능적으로 위험한 낌새를 챘습니다. 대표님이 숨기고 있는 그 아들의 비밀이 강준호와 연결되어 있는 게 확실해. 이강혁은 채화영이 몰래 조사하도록 지시했던 실종된 아들의 기록들을 떠올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채화영은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내 자식을 죽이려 했던 세상에서 가장 나쁜 괴물이야.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시금 잔혹하고 치밀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어. 그녀는 강준호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손에 넣기 위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갈 기회를 엿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침 강준호가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고 거실로 나올 때 채화영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잠시 벗어두었던 가방 틈새에서 떨어진 작은 빛 하나를 재빨리 낚아채어 품속에 숨겼습니다. 빗살 사이에 엉켜있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지옥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게 내 아들을 증명해줄 유일한 진실이야. 채화영의 손은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준호가 자신의 진짜 아들로 밝혀진다면 그녀는 원수인 오장미를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드림그룹의 왕좌는 이 진실 앞에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운명의 여신은 채화영에게 가장 잔혹하고 가혹한 시험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며 여왕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깊어가는 밤 대저택의 복도에는 채화영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와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